여름에는 습해서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겨울에도 관리를 특별하게 해줘야 될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요. 사실 질염은 홈케어가 가능한 그런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기처방 약 같은 걸로 이렇게 홈케어를 하는 것을 많이 가이드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장현지입니다. 요즘 Y존 케어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렴풋이만 알고 있고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여모 정혜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이 여성 건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Y존 케어 관심 많으시죠?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여성 건강 관련돼서 뭐 성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받아봤지만 Y존 케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에 또 목말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관심 많은 이 시기에 Y존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Y존이란 정확히 뭔가요? Y존이라는 거는 우리 생식기, 그 다음에 요도, 항문 그 주변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V존이라고 해가지고 질 내부를 제외한 그런 주변 부위를 말합니다. Y존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Y존 케어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려움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또는 질염과 같은 어떤 가능성 질환에도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Y존 케어를 잘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여름에는 습해서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겨울에도 관리를 특별하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여름에 굉장히 Y존 케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도 우리가 Y존 케어를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두터운 옷을 입는다거나 또는 타이트한 옷을 입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옷을 두껍게 입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마찰에 의해서 피부 이렇게 트러블 같은 걸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Y존 케어 겨울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Y존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일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배변 후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닦는다던가 또 우리가 물로 깨끗을 때 닦아줄 때도 앞에서부터 뒤로 닦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세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면소재로 되어 있는 속옷을 입고 속옷을 이렇게 빨게 되면은 그 세제에 있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남아가지고 피부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세탁한 후에 굉장히 여러 번 물로 헹궈가지고 남아있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결제 같은 것들 이제 따지고 또 고르고 할 때도 이 성분을 보게 되는데 여성 Y존 부위에는 이런 계면 활성제 성분이라든가 이런 피부 자극 성분들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결제 같은 경우에도 좀 저자극 성분들 그런 걸로 함유된 제품으로 한 주 2, 3회 정도 이렇게 세정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끼는 옷 같은 것들 너무 자주 입거나 또는 오래 앉아있는 자세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거 한번 돌아보고 관리를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몰랐어요. 속옷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척해서 말려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요. 얼마 전에도 생일에 파울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젊은 약사들, 여자 약사님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없나 찾고 막 이랬었는데 매달 사용하게 되는 이런 민감 피부에 사용하는 생일에도 조금 더 좋은 성분, 피부에 자극이 덜 가는 그런 성분의 생일에를 선택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 Y존 케어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Y존 케어를 할 때 보통 여성 세정제, 뭐 여성 청결제, 여성 세척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여성 세정제라고 하면은 어떤 질병 예방 치료 목적으로 쓰는 의약품 종류에 해당이 되고 여성 청결제라고 하는 것은 외용부 쪽으로 쓰는 전용 클렌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와 목적이 좀 다르게 되는데 둘 다 Y존 케어에 사용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질 세척을 하는 게 있어요. 질 내부로 이제 액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질 세정제는 소독약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질염은 홈케어가 가능한 그런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만으로도 케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지노베타딘이라든가 솔바타와 같은 그런 소독을 해줄 수 있는 세정제가 있어요. 그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됐다거나 또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질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증상이 좀 심하거나 반복되거나 오래될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약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질염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산부인과로 뛰어가거든요. 그러지 않고도 한 번쯤은 약국에 들려서 홈케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기처방 약 같은 걸로 이렇게 홈케어를 하는 것을 많이 가이드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병원 가기 되게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또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환이 오기 전에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쭉 홈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청결제도 피부 자극이 덜한 안전한 제품 잘 선택해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비누를 사용하는 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좋은 건가요? 비누나 또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정력을 좋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pH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Y존, 질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질 내부의 pH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산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디워시나 비누를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질 내부의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누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로만 세척해도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야 돼도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리 전후라든가 생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출혈, 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혈액에는 세균이 굉장히 잘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분비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산 직후에 보게 되면은 그 임신을 했다가 아이를 낳고 나면 호르몬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때 질내 생태계도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유해균이 더 잘 증식되는 그런 몸의 컨디션을 갖게 되는데 출산 직후에도 여성 청결제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찜질방, 사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습하거나 또는 축축하거나 이런 환경에 계속 오래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Y존에 피부가 약해진다거나 또 질염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저는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사실은 20대 초반?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아예 몰랐고 계속 그냥 비누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놀랍네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여성의 민감한 부위인 그런 Y존에 쓰는 제품들은 정말 잘 골라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질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약산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앞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청결제 같은 경우에도 pH가 약산성인 그런 제품을 고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폼 형태가 좋아요. 젤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짜서 쓰는 거는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질이나 이런 외형부 가지로 민감하고 얇고 그런 예민한 피부에는 이런 폼 형태로 해서 거품을 충분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을 봤을 때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들어있는 성분들이 안전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게 되면은 요새는 전 성분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성분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 청결제, 클렌저 하니까 굉장히 손쉽게 비누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의약 외품이었습니다. 그 의약 외품은 피부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 여성 청결제가 해외에서는 특별한 안전성 이슈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분류하자 해가지고 2010년부터 화장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도 굉장히 많고 여성 청결제에 자주 사용되는 성분 중에서 피해야 할 성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그 계면 활성제 성분 중에서 소디움 라우렌스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강한 세정력 때문에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 성분은 인체에 적용했을 때 특히 피부를 통해서 굉장히 잘 흡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는 독성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면 활성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예 이런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쓸 수는 없습니다. 화학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어떤 유해한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가능한 한 천연 추출물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Y존 케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따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Y존 케어에 대해서 정말 딱 한 가지만 명심해라 라고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이 영상 봐라. 감사합니다.